잘 봐봐. 일단 그 지난 시간 4단원에 대해서 좀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 4단원에 대한 그 큰 제목은 도형의 이동이고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평행 이동이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하라고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x축 또는 y축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을 한다라고 했죠. 이랬을 때 점에 대한 이동 그리고 도형에 대한 이동 이 둘에 대한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세요 라고 했을 때의 점은 어떻게 되는가, 도형은 어떻게 되는가도 알아야 되고요. 표현으로 나왔을 때 이러한 표현은 x축, y축으로 각각 어떻게 이동시키는 거라는 거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두 개에 대한 구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뭐 a, y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거꾸로 원래 있던 그 관계식에 x 빼기 a를 y 빼기 b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강조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동되어진 점을 뭐 임의로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을 잡았을 때 그럼 얘에다가 a를 더해준 값은 x 프라임이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원래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려고 하면은 그 a 값을 넘기는 과정에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행이동 자체는 크게 뭔가 응용되는 건 없는데 그 구분하는 거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얘기했고요. 여기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자, 대칭이동 셈이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들이 뭐였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 y는 x에 대한 대칭,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은 나중에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한 대칭시키세요. 원래 함수와 그 대칭되어진 거는 무슨 관계 있다? 서로? 역함수라는 관계 있다라고 했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수화를 뭐 좀 공부했던 친구들은 맞아 역함수였어 이렇게 좀 기억이 떠오르면은 좀 잘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자, y는 빼기 x도 좀 얹어서 얘기를 할 거고, x는 a라는 직선, y는 b라는 직선, 그리고 이제 a, b라는 어떤 점에 대한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이런 거예요. 잘 봐봐. 자, 네 가지 얘기했었죠. x축, y축, 원점, y는 x까지 얘기를 했었고,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키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x축이면은 y에 대한 값이 바뀌니까 기존에 있던 y 자리를 빼기 y로 바꾼다. 점은 점대로 y 값의 보호를 바꾼다. 그 다음에 식은 식대로 y 자리를 빼기 y로 대체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y축은 x 대신에 빼기 x, 0,0은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x축 한 번, y축 한 번이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 y는 x라는 것은 서로 스위칭 되는 거죠. x 자리는 y로, y 자리는 x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2단계로 넘어갈 건데 그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왜 y는 x다 라는 거에 대한 직선의 대칭을 시켰을 때 기존 x 자리에다가는 y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도 될까요? 이거 만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보여줄게. 잘 봐봐. 자, yx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점이 원래 점은 x, y다.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놓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반대편에 놓여져 있는 얘를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다? x 프라임, y 프라임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결국은 이 x 프라임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y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y 프라임이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x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왜 그런가인데, 자, 우리가 이 둘에 대한 관계로부터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둘과 얘에 대해서 서로 일단 중점 먼저 갑시다. 이 중점 조건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중점 조건이라는 건 이 둘에 대한 말 그대로 이 중점, 가운데 있는 이 점은 어디에 얹어져 있어야 돼요? y는 x라는 직선에 얹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너의 중점 뭐예요?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컴마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일 건데 얘가 여기 위에 얹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얘하고 얘가 지금 어떻다? 같다라고 넣을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로부터 나온 식이 뭐 이 2는 좀 떼버립시다. x 플러스 x 프라임은 y 플러스 y 프라임이야 라는 정도의 식을 얻어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둘을 이어준 어떤 선과 얘는 서로 수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을 이어줄 때 기울기랑 쟤의 기울기 둘을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 당연하게도 1인데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너의 기울기 내가 구해줄게. 기울기는 x 마이너스 x 프라임 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 이라고 쓸 거고 요게 지금 빼기 1이다 라고 써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쓱 옮겨주면은 x 프라임 마이너스 x 요거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버렸습니다. y 마이너스 y 프라임이다. 이런 식으로 써낼 수 있겠죠. 둘 다 참인 상태에서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x 프라임 뭔데요? 자, x 프라임 뭔데요를 알고자 우리는 지금 뭐 할 수 있냐? x 프라임을 살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위 안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빼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거 빼면은 xx 날라가면서 이쪽이 2x 아니면 뭐야? 자리 바뀌어 있으니까 그냥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요거 살아남고 너네들 죽어. 자, 이쪽도 그대로 더해지는 상황인데 y 프라임 날라가니까 여기 2y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x 프라임인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y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원래 우리가 구하려는 점은 x 프라임 맞는데 알고 봤더니 이 x 프라임은 뭐가 맞아? y가 맞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 y 프라임도 똑같이 하면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해보니까 너 x가 맞네. 자, 이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2가 있어. 이걸 y넷에 대칭시켜야 돼. 그럼 2,5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쌤 써주는 2단계도 다 갈 건데요. 자, 이 2단계라는 건 뭐예요? 자, 사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여기다 그냥 붙여놓고 싶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분리시킬까? 책에서 분리시켰으니까. 자, 여러분들 y는 빼기 x라는 직선은 어떤 상태예요? 얘랑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 b라고 해볼게. 요 a, b를 이 y는 빼기 x에 대칭시키면 여기 정도 있겠죠? 그럼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 기존의 x가 뭐로 바뀌어질 거고요? 빼기 y로 바뀔 거고요. 기존의 y는 빼기 x로 바뀌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리를 서로 스위칭 바꾸듯이 하면서도 부호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여기가 a, b라는 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로 넘어간 요 점은 b, 2의 부호까지 바꿔서 빼기 b, 빼기 a다 이런 식으로 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 바람은 그래. 여러분들 집에서 이걸 외우고 끝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나도 요거 그럼 선생님처럼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증명하듯이 한번 해봐야겠다. 요걸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남아있는 게 좀 많이 차이가 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했지만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을 잠깐 잡아놓고 얘네들에 대한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용해서 둘 다 이번에 y는 빼기 x야 라는 거에다 얹어보는 거. 여기 기울기 빼기니까 너의 기울기는 1이야 라는 거 잘 연립해서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너는 이거 나오네.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너는 이거 나오네까지 확인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야? 요건 지울게요. 그런 식으로 뭘 해보려는 거냐면 자, x는 a 라는 거에 대한 대칭, y는 b 라는 거에 대한 대칭, 그리고 이제 어떤 점에 대한 대칭, a, b라는 점에 대한 대칭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만약 이 a, x는 a에 대한 대칭이라는 게 뭔 말이죠? 자, x는 a가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어떠한 점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요 점을 쌤 역시나 이렇게 x, y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x는 a에 대칭시키면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얼추 한 요 정도에 와 있을 거죠. 그리고 요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을 잠깐 잡아놓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프라임 떼버린 뭔가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할게요.
얘를 가지고 저렇게 대칭시키세요 하면 기존 x, y는 뭐, 뭐가 될까? 뭐, 뭐가 될까? x-a, y? 그거는 안 맞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일단 y의 값은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게 맞지. 없는 게 맞아. 자 그러면 미리 결과를 써줄게. 얘는 뭐가 되냐면 2a 빼기 x, y가 돼요. 예? 갑자기 2a. 자 y는 b라는 걸 대칭을 시키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어. 자 그래서 요점은 이 y는 b라는 거. 그러면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요 정도 내려와 있겠죠. 그럼 요점의 좌표 또한 무엇인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요걸 해보니까 뭐가 된다? 이번에 x 값은 바뀐 게 없어서 x 값만 그대로 올 거고요. 여기가 2b 빼기 y가 될 거야. 2b 빼기 y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좀 더 이어져서 a, b라는 점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그럼 뭘까? 여러분들이 그냥 좀 눈치껏 본다면 영향을 받은 x, a에 대해서 요거, b에 대해서 요거니까 2a 빼기 x, 2b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해 영역은 아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런지도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좀 마다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거 지금 만약에 풀어보려 했어요. 만약에 여기 2,4라는 점이 있대요. 이거를 얘를 2,4니까 5,1에 대칭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요거 좀 이해 가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 낼 수 있죠. 아니면 뭐 x는 5에 대한 대칭을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좌표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요거 지금 좀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그냥 하나만 써볼게요. 근데 사실 이거 숫자로 써봤을 때 오히려 쉽긴 해요. 아니 여러분들 2,4를 x는 5에 대한 대칭시키면 몇이겠어요? 8,4라는 거 아는데 사실 그 8,4요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잘 생각해보면 어떤 상태냐? 요게 x는 a에 대하여 라는 셈인 거죠. x는 a에 대하여. 그럼 선생님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2a 빼기 x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5에 대해 2배를 한 다음에 얘를 빼준 게 몇이야? 8이 배죠? 그래서 8,4요. 이렇게 숫자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숫자로만 나오라는 법이 없고 또 이런 것들 문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왜? 어째서?를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선생님이 첫 번째로 요걸 먼저 할게요. 요걸 지워놓고 x는 a에 대한 대칭을 한번 시켜볼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두 개의 조건을 거쳐서 이 결과를 얻다 했어요.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이든이 아까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첫 번째 내가 쭉 쓴 거? 두 점에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자 중점 조건 써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에 대한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이 모으면 돼요. a면 되네. 다 된 거야. 사실 y 같은 건 의미가 없죠. y 플러스 y 프라임 2로 나눠준 거는 y다 라고 써버리는 거니까 뭐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줄까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거 넘기면 2y고 하나 없어지니까 y 프라임 y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만 써놔도 여러분들이 이거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 x 프라임 그래서 뭐예요? 라고 하니까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2a 빼기 x다.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참고로 이런 구조에서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중에서 수직 조건을 쓰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까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봤을 때 중점 조건 쓴다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쓴다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 y에 대한 b도 마찬가지 원리로서 해볼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리를 좀 기억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얘기를 했었죠?
부디 이 표현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와 있고 이 표현 뭐였는지들을 각각 아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얘를 다음 직선 또는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C형이 X축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 라는 뭐 대신에 뭐 한다 했어? 지금 좀 아직 다 못 외웠으면 요거 좀 참고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자, y는 빼기 y로 바꿔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거, 자, y를 빼기 y로 바꿔준다. 그 얘기는 여기 y 있는 자리에다 싹 다 빼기 y 대입한다라는 거. 그럼 정답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이거 어차피 제곱이니까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y 플러스 21이다. 그래서 는영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세요 라는 건 어떻게 된다? 테라 요거는 뭐 대신에 뭐 넣는다 했죠? 자, x 대신에 그렇죠. 빼기 x를 넣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원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 x는 x 빼기 x로 y는 빼기 y로 이렇게 대체해서 대입 쭉 해줬을 때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y는 x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x랑 y랑 서로 스위칭한다. 혹시라도 문제가 바뀌어서 y는 빼기 x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뭘 해주시면 돼요? x 대신에 빼기 y 대신에 빼기 x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요 녀석 봐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와버렸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거냐가 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재미난 걸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세 번째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자, 봐봐 얘들아. 자, 여기에 한 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러한 직선이 있어요. 그럼 현재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로 이렇게 쑥 넘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점은 역시나 잘 모르니까 일단 x 프라임, y 프라임이다. 이렇게 놔볼 수가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기존에 공부했던 딱딱 떨어지는 x축, y축, yx 이런 거랑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수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는데 이럴 때 우리가 써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 중점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이야 내가 문자를 좀 덕지덕지 써놔서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숫자 값들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 두 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 점에 대한 정보기는 한데 너 둘에 대한 중점이 무엇이다? 2분의 x 플러스 x1, 2분의 y 플러스 y1인데 이게 지금 어디 위의 점이야? 이게 직선 위의 점이므로 직선 위에 이 식을 대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요거 한에서 하나씩 얻어냈어요. 자, 두 번째 뭐 쓴다고 했죠 아까? 수직 조건을 써주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수직 조건 역시 기울기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한쪽에서 한쪽 뺀 거, 한쪽에서 한쪽 뺀 것분에 대한 거는 여기서의 기울기를 뭐 구해봐야겠죠. 지금 상황 정도에서는 이제 y는 이라고 해본다면은 마이너스 b분의 a이므로 가령 썼을 때 이 정도로 써놓으면 이런 a, b들은 이제 문제에서 숫자로 주어질 거라는 거거든. 그럼 요거 이렇게 잘 넘기면 역시나 이 둘 연립함으로써 x 프라임, y 프라임 정보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수직적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이게 지금 원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방금 알려준 건 뭐죠? 점을 직선에 대한 대칭시키는 거죠. 그럼 도형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거죠. 자, 그럼 도형을 직선에 대한 대칭시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는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야, 너 이제 보니까 이건데? 그죠? 그러면은 3제곱, 4제곱 빼면 마이너스 25니까 얘랑 만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현재 이 녀석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야 너 하나만 일로 와봐 하는 게 뭐일 수 있겠어? 원의 중심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옮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심 하나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 선에 대한 대칭을 시켜보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사실 이 문제 같은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라는 게 이거 다 옮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위에 중심이 4,3이라는 점을 x 빼기 2y 플러스 7은 0이다라는 직선의 대칭을 시켜보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놓을게요. 이 4,3 그리고 자, 요 직선 대칭시키래요. 그러면 지금 써놓은 요거 상황에 맞춰서 식을 한번 써봅시다. 아니 여기다 쓸까요? 아니 여기다 쓸까요? 지금은 여기가 4,3이고 얘를 x 빼기 2y 플러스 7은 0이다 정도로 써낸 거죠. 자 그럼 선생님 뭐부터 했나? 중점 조건을 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 프라임을 2분의 4 플러스 x 프라임 컴마 2분의 3 플러스 y 프라임이라고 나올 수 있죠. 이걸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얻어지는 식이 뭐예요? 어차피 마지막에 두 배들은 합시다. 여기 x에다 이걸 집어넣으면은 4 플러스 x 프라임 빼기 2배에 3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14는 0 정도로 써놓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x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자, 2, 3은 6 빼면 8이니까 8하고 4 더하면 뭐예요? 너 10이네. 자,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 얻었어. 그 다음에 이 둘에 대한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자, x 프라임 빼기 4, y 프라임 빼기 3. 이거 그냥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 요거 얘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몇인 상태?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면 얘는 몇이었어야 돼요? 마이너스 2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로부터 얻어진 식이 무엇인가? 마이너스 2x 프라임 플러스 8은 y 프라임 빼기 3. 이것도 한쪽으로 몰면서 좀 더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11은 0. 자, 이렇게 나오니까 요 식하고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 연립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가령 2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4x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빼기 22 능령이므로 짝짝 더해주시면은 5x 프라임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10은 0이다. 그로 이 x 프라임은 2다가 될 거고. 뭐 아무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니까 14인데 넘기면 y 프라임은 7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질문 하나 할 거야. 빈 공간에다가 질문을 좀 할 텐데, 그래. 사실 요 문제에 대한 얘기긴 한데, 잘 보세요, 얘들아. 지금 쓰는 거 잘 들어주셔야 돼. 책이 없는 거야? 자, 지금 보시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있냐면 이 과정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시간이 소모가 되죠.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쓰는 문제를 잘 봐봐. 자, 비슷하게 써볼게. 비슷하게. 자, 여기다가 뭐 5,2라고 점을 썼어. 또 얘를 x 빼기 이번 이렇게 쓸게요. y는 2x 플러스 3 여기다가 대칭을 시키세요 라는 문제하고, 자 5,2가 있는데 y는 x 플러스 3에 대칭 시키세요 라는 두 문제가 있어. 자, 여러분들 요 각각의 문제 어떻게 풀 거죠? 뭔가 비슷한데 지금 얘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 기울기가 현재 얘는 1인 거고 얘는 2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이 이 5,2보다는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쌤 저 이렇게 해서 여기 5,2 잡아놓고 또 이거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아니면 뭐 하고 싶으면 a, b라고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중점 수직 써야 돼. 맞지? 근데 얘는 일단 내가 답을 써줄게. 자, 정답
뭐 내가 지금 암산한 건가? 내가 이걸 가지고 막 중점을 머리로 막 생각해서 x, y, a, b에서 막 중점 다 하고 수직은 몇이다 이렇게 해서 막 지금 계산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정말 바로 나올 수 있죠? 사실 요거는 그렇게 바로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좀 비밀이 숨어져 있냐면 여러분들이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세요라는 상황에서 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쓰는 게 기본이 맞거든? 그런데 단이 있어. 그러니까 단이 아니라 if. 만약에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자,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뭘 해줄 수 있냐면 여기서 가령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있을 때 자, 기존의 x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이 x 프라임이다라는 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걸 넘기고 해서요. n분의 y 빼기 n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다 라는 거는 mx 플러스 n이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자, 조금 더 쉽게 말해줄게. 잘 봐. 자, 얘 있죠, 얘를 여기다가 대칭시키세요 라고 하면 자, 새롭게 생겨지는 이 x값과 y값이 있지. 요 x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새롭게 생긴 y값부터 보자. y는 뭐라고 써있죠? x 플러스 3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기존의 x값은 5가 맞잖아. 이 5를 쓱 집어넣으면 몇 나와? 8이 나와. 8 끝. 그러면은 새로 생기는 x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건 다시 써보면 x는 y 빼기 3이 맞잖아? 그럼 기존 y의 값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세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이거 중점 조건 쓰고 수직 조건 쓸 바가 뭐가 있어요? 저 이것도 그거 쓸래요. 그렇게 치면 이거 선생님 새롭게 생기는 y는 기존 x 이거 5를 여기다 쓱 집어넣어서 몇? 13. 그럼 이제 x는 이제 뭐다라고 쓰면 선생님 표현한 게 이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되어지는 셈이네요. 여기 y 기존 y 값을 여기다 쓱 집어넣으면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라는 말이야. 자, 그럼 근데 그럼 만약 틀리냐? 이거는 틀려요. 이거는 맞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하면 잘 들어봐. 결론을 말하면 점을 직선에 대한 대칭을 시키자 한다면은 원래는 정석적으로 뭐랑 뭐를 하는 게 맞아?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을 써서 다 거쳐서 푸는 게 맞아. 그런데 만약에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이 두 개의 상황만에 한해서는 선생님 뭘 할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xy값 바로바로 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까? 왜 그런지 궁금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사실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긴 하는데 어차피 아셔야 되겠죠. 잘 봐봐. 이거 중요하다. 왜냐면 비교해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정답 아까 뭐라고 썼었죠? 잘 봐봐. 그러면 자, 여기 싹 지워놓고 나서 일단 이 결과를 보여줄게. 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할게요. 이거 5,2다라는 점을 자, y는 x 플러스 3이다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넘길 거야. 자, 그럼 요걸 구해보니까 첫 번째 중점 조건. 요번에 여기 이번에는 a,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중점 조건을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냥 뭐 눈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빨리 풀 테니까요. 이거야.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b 플러스 2는 2분의 a 플러스 5에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수직 조건 썼어. 자, 여기 기울기 a 빼기 5분의 b 빼기 2는 여기 기울기가 1이므로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럼 넘겨주면은 이것도 2 떼버리면서 이거 6이라고 써놓을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b 빼기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쓱쓱쓱 넘기면 a 빼기 b는 몇 나오고요? 숫자는 다 절로 보냅시다. 여기서 11인 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예요. 자, 여기서 a 플러스 b는 뭐예요? 7이에요. 자, 이거 싹 더하면은 2a가 몇 나와?
마이너스 2니까 a의 값이 몇이 맞아? 빼기 1이 맞네. 빼기 1 여기다 집어넣었다 넘겨. b의 값 뭐 나와? 8. 맞네. 그쵸? 저거는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 뿅 한 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 위에 거를 봐래. 위에 거는 자 이건 지웁니다. 자 얘는 똑같은데 여기가 바뀌어있죠. y는 x 플러스 3이야. 자 중점 조건 또 쓸게요. 자 중점 조건 쓸게요. 2분의 a 플러스 5, 자 2분의 b 플러스 2가 중점이야. 너를 대입할 거야. 2분의 b 플러스 2는 a 플러스 5 더하기 4. 이 맞죠? 자 그리고 수직 조건 썼어. 자 a 빼기 5분의 b 빼기 2가 너와 수직 인력을 빼기 2분의 1이야. 자 그럼 정리를 각각 해주시면 넘기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a 빼기 5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얻어진 식 a 플러스 2b는 9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로부터 얻어진 식 하려고 두 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2a 빼기 b 여기 16이니까 넘기면 빼기 14가 됐어요. 여기로 옮깁시다. 이렇게. 근데 요거 두 배 해서 쓸게요. 여기다 두 배 해서 여기다 쓸게. 자 이렇게 되고요. 3b는 그대로 더 이거 빼야겠죠? 여기서 이거 빼겠습니다. 자 5b는 몇 나와요? 32다 이렇게 나와요. 벌써 지금 b의 값은 뭐가 되어지는 게 맞아? 5분의 32가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저기 보면은 우리가 뭐 그냥 공식 수식 했을 때 맞아 틀려? 틀리다라는 겁니다. 일단 틀린 거 확인됐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인데 사실 이거를 다 증명하려면 진짜 오래 걸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점이 이렇게 이제 x, y가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의 직선을 잡으세요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써야 맞죠? 맞죠? 이렇게 써놓는 게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생성되어진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다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싹 다 써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는데 결국 얘는 어떻게 되어집니다 인 거죠. 근데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그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새롭게 생겨지는 y의 값은 뭐야? 이 y 값은 뭐야? 그럼 기존에 이거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라고 해서 여기를 mx 플러스 n이야. 새롭게 생겨지는 x의 값은 뭐야? 이거 넘겨 그래서 n분의 y 빼기 n이야. 이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써서 나온 값이랑 얘랑 일치가 되면 상관이 없겠죠. 요 말 이해갔어? 그런데 이거 진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썼을 때에 대한 결과랑 공식 쓰듯이 이렇게 했던 결과랑 비교를 아까 해보니까 숫자 값으로서 맞아 틀려? 틀리더라라는 거야. 이걸 다 보려면 문자니까 길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줬던 요 경우, 즉 기울기가 정확히 어떤 상태? 이 m 중에서 얘가 기울기가 1이 되어지는 상황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x, y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찾아야 되는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을 건데 만약에 선생님 알려준 공식이 맞다라고 하면 이걸 구해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새롭게 생겨지는 x의 값은 뭐고? y 빼기 n이라고 해버리면 되고 새롭게 생겨지는 x의 값은 뭐가 맞고요? y 값은 x 플러스 n이 맞아. 이게 이제 맞다라고 했을 때 정말 구해봤을 때 이게 나오면은 기울기가 1일 때는 써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해볼 수 있어. 이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중점을 구해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잘 봐봐.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 여기다 대입해 주잖아요. 그러면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더하기 n이고 이 2는 바로 떼버릴게요. 여기까지 쓸 수 있죠. 그리고 수직 조건이라고 해서 이 둘에 대한 기울기식을 써보면 x 빼기 x 프라임, y 빼기 y 프라임 이게 몇이다?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정리해보면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x 프라임 빼기 x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x 프라임이 그래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거야. 자 조금만 더 버텨서 해보세요. 이거 그러면은 x 프라임을 얻어야 되니까 여기다 옮겨놓고 쓸게요. 그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자 x 프라임 구한다며. 그럼 x 프라임은 죽으면 안 돼. 자 그럼 이 둘을 뭐 할 수 있어? 더해 볼 수 있어. 자 이거 쓱 더해 보니까 여기서 y 프라임 날라가면서 여기 2y는 이 되고 여기 2배 x 프라임이 되면서 플러스 2n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도 y는 x 프라임 플러스 n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x 프라임은 뭐라고 할 수가 있다? y 빼기 n이라고 할 수가 있다가 돼요. 진짜 중점 조건과 수식 조건을 써봤을 때 기울기 1인 경우는 얘에 대한 부분의 그 공식을 적용시키는 거에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도 보인다면요, 기울기 마이너스인 상에 대한 것도 문제가 없이 똑같이 일치가 되어져요. 그럼 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여기 이제 기울기 n이 있어서 이게 좀 이 상황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띄웠어. 근데 대칭 이동 시키는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근데 이게 참고로 여러분들 점 말고 도형에 대한 이동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도형을 직선에 대한 대칭시키려면 이건 진짜 스케일이 커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울기가 1이 풀마 1이 아닌 거는 아까처럼 진짜 임의의 점 x 프라임, y 프라임 잡아서 다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써야 돼. 상당히 귀찮아요. 그런데 그나마 원은 이제 대표 지점 한 점이 있으니까 점을 이동시켰으면 편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울기 1 또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이동을 시키세요. 요거는 우리가 얘기가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얼른 갔다 오세요. 지금 말해준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울기 풀마 1일 때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요거 보십시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5,5가 있대요. 자, y는 2x 위의 점 q와 x 위의 점 r을 잡아서 pq, qr, rp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할 때에 최소값과 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 상황이 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봐야겠습니다. 자, 5,5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하나, 둘, 셋, 넷, 여기 좀 집어놓고요. 자, 그 다음 y는 2x라고 했으니까 뿅 해서 자, 이렇게 쓱 그려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태냐? 잘 봐봐. 아, 되게 안 보이네. 비싼 형광 그렇게 있어요. 자, 잘 봐봐. 자, 여기 위에 점 Q를 잡았고 X축 위에 점 R을 잡았대요. 그럼 아무렇게나 하면 표기를 해볼게요. 여기 Q가 있었다고 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R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자, PQ 자, QR 그 다음에 RP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얘 값이 최소가 되게 할 때의 최소 값과 그때 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얘의 하위 버전 문제가 뭐였던지 기억해요? 하위 버전 문제는 이런 거. 2점 주고 X축 한번 거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거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합니까? 대칭해서 맞아요. 우리가 결국은 최소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어떤 상태인 거야? 최대한 일자로 좀 해서 3분으로 끊어지는, 즉 여기서 한 점을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서 대칭을 시켜놓은 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어보면은 여기랑 여기는 어차피 똑같은 게 맞죠. 그럼 어차피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라는 거는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되는 거고,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그냥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온전하게 이어버렸을 때가 최소지 않겠냐라는 거였어요. 이거 이해 가시죠? 얘도 똑같은 문제잖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는 고정을 좀 시키는 중 하나는 우리가 그냥 가만 냅둘 건데요.
내가 그림 그려는 기준으로 했을 때 가령 P라는 점을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볼게요. 자, P라는 점을 또 이쪽으로 대칭시켜볼게요. 대칭을 어디로 시키냐에 대한 기준은 이 선에서 Q가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정점, 그러니까 고정된 점을요, 동점, 이렇게 자유로운 선, 움직이는 선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칭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고정되어진 요 점을 여기 선에 대칭시키고 여기 선에 대한 대칭을 시킨 겁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좌표는 어려울 게 없죠. 여기 좌표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5, 나와야 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아까 공부했던 거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세요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좌표는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죠? 모르죠? 기울기가 풀마일이면 그나마 좀 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공부한 거 써야 돼요. 중점 쓰면은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B 플러스 5인데 이 중점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B 플러스 5는 2배를 그냥 해서 넣겠습니다. 요렇게 돼요. 자, 요식 그럼 정리했을 때 2A-B는 빼기 5다. 요거 하나 얻어냈고요. 그리고 수직 조건이다라고 해서 요 기울기. 자, 요런 식으로 써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빡빡 해주시면은 마이B 플러스 10은 A 빼기 5다. A 플러스 2B는 15다. 여기 2배에서 여기다 갖다 붙일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5A는 5예요. A가 몇이니까 1이면 A에다 1 집어넣어 주면은 2니까 자리 바꿔 7. B는 7이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는 좌표가 1,7 이렇게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셔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된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하고 똑같고, 자,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하고 이렇게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일직선으로 이어준 상태로서에 대한 게 최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니까? 그래서 대칭이동에 대한 부분,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에 대한 부분, 어떤 x축에 대한 대칭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섞고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기하랑 그런 거 하면서 요 문제 혹시 기억해요? 여기다 그려줄게. 봐봐. 자, 요렇게 부채꼴인데 자, 여기 각도가 한 60도? 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 아무 데나 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아무 데나 하나 점이 있고 여기도 아무 데나 하나 점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리고 반지름은 10이라고 그냥 주겠습니다. 반지름은 10.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질문. 자, 반지름 10자리의 부채꼴,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 하라고? 둘레 길이의 최소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식일까요? 자, 이거를 구해봐. 지금 이거 다 구해보세요. 시간 한 2분? 아니 3분 적으겠습니다. 한 2분 적으면 2분. 자, 근데 이게 들었던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가 있을 텐데 딱 처음 보면 좀 낯설 거거든요. 힌트를 주자면 그냥 단순히 어려우니까 낸 게 아니고 지금 선생님 말한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한 점이 고정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점을 움직이는 선에 대한 대칭을 시키고 대칭을 시킨 뒤 그 나머지들을 쭈르륵 다 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누군가를 내가 고정시킨 게 사실은 없는데 힌트로서 좀 얘기하면 요 점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뻔하죠? 저거를 어딘가에 대칭시키고 저거를 어딘가에 대칭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답 나오는 학생 2등이 나왔고 또 나오는 사람 없습니까? 자 얘들아 선생님 보여줄게. 봐봐. 이거 답 뭐 나왔어? 10 루트 3? 이거 맞는지 확인해봅시다. 잘 봐봐. 선생님 말이 뭐냐면 요게 사실 움직일 수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크게 상관없다. 왜냐면 그렇게 이제 좀 만들어진 문제거든요. 잘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냐면 그림이 조금 안 예쁘긴 한데 이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그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 거야? 아 그림 너무 안 예쁜데? 그림 한 번만 다시 그리자. 뭐 꼭 그림을 예쁘게 해야 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 자 아까 선생님 그려놨던 거를 원에다 얹어놓은 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미 한 점 있었고 여기 한 점 있었고 뭐 여기 한 점 있었고 이런 식이죠. 자 그럼 봐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쓱 이렇게 쓱 이렇게 쓱 한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반지름이 1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선생님 말했지만 요거를 좀 고정시켜 놓자라고 했어. 그럼 이걸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디에 대칭을 시킬 거냐면 요 선에 대한 대칭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선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냈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랑 똑같은 각도로서 이렇게 오겠죠. 마음이 떨어졌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자 요만큼의 길이가 어디랑 똑같냐? 요만큼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반대편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어디로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겼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만큼 지금 주었던 길이가 뭐랑 똑같아요? 요만큼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가 된 거야? 결국은 우리가 지금 구하세요 라고 해서 했던 길이가 잘 봐봐. 원래는 1번 여기 이제 요거 2번 여기 3번이었는데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니까 사실상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세요 로서 해석이 된 거야. 그런데 처음에 여기 아까 몇 도라고 했던 거는 60도라 했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 각각은 모르겠지만 이게 다 합쳐진 이 각도가 몇 도라고 할 수 있어? 120도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재미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최단 거리는 이렇게 일자로 이어진 그런 상태겠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있는 부분을 요 삼각형에 대한 부분을 뜯어다가 조금 여기다가 이렇게 잘 옮겨 놓으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반 잘라내고 여기 60도, 여기 60도, 그다음에 90도. 그리고 여기가 지금 10인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끄트머리부터 끄트머리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세요에 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0이면 여기 절반이니까 5고 여기는 5루트 3이 되는 게 맞고 이쪽도 그럼 5루트 3이 되는 게 맞으므로 따라서 최종 정답은 뭐가 되는 게 맞다? 10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세훈이도 배워도 돼요? 이해가.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제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는 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 지금 보시면 안타깝게도
어차피 얘가 얘 대칭이라는 거는 얘는 얘에 대해서 또 대칭이기도 한데 얘네들 중에서 이제 기울기 한 1짜리 또는 마이너스 1짜리인 건 있다 없다? 없으면 선생님 뭐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 했어?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이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다만 점이 아닌 상태인데 직선을 직선으로서 옮겨주는 건 바로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 위에 점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잠깐만요. 이거 다음 하나 더 있죠. 요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요거까지만. 그러면 자 이런 식입니다. 사실 직선을 되게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너무 안 예쁘다. 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뭐에 대하여? 처음에 지금 주어진 게 y는 2분의 1이었으니까 얘에 대하여 얘와 대칭인 거를 찾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노란색을 얘에 대하여 대칭시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적당히 간격이 한 요 정도라고 하면은 요거 지금 찾으라는 겁니다. 요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좀 써줄게. 이 x-2y 플러스 2는 0 그리고 요거 자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은 내가 x, y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찍찍찍찍찍찍찍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되는 여기는 x 프라임, y라고 잡아볼 수 있지 않냐는 거. 이게 첫 출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내가 써나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점 조건이라는 건 뭐야? 네 둘에 대한 합의 평균. 중점 요게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 직선이 얹어지는 게 맞죠? 여기가 중점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냥 바로 대입한 거 쓸게요.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더하기 3배의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빼기 8 음영이다 이렇게 써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걸 또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쓴 거 수직 조건 있죠? 자 수직 조건 이용하면은 뭐예요? 현재 얘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x 마이너스 x 프라임 y 마이너스 y 프라임 이 얘의 기울기하고 지금 수직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므로 여기 기울기 하시는 게 몇이니까 y는 빼기 3분의 1이겠죠? 그럼 얘는 몇이면 돼요? 그냥 3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3?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어진 것도 좀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쓱쓱 넘기면 y 빼기 y 프라임은 3의 x 빼기 x 프라임이야. 자 이제 거의 완성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래서 x 프라임이 뭔데 그래서 y 프라임 뭔데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은 여기 조금 연립 거쳐서 써놓을게요. 여기다 2배에서 쓰면 x 플러스 x 프라임 더하기 3y 플러스 3y 프라임 빼기 16은 0이다 써놨고요. 여기서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요거 먼저 쓸게요. 3x 빼기 3x 프라임 1로 넘기면 마이너스 y 플러스 y 프라임 은 0이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지. 자, x 프라임 먼저 구하기로 했으니까 y 프라임을 없애야 됩니다. 그럼 이 밑에 시그널 몇 배들을 해서 3배를 하겠죠? 3배를 쭉 해주시면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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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해가지고 이렇게 쓱 뺄게요. 자, 이제 실수 나면 망해버리니까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10x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니까 플러스 6y 너 잘 봐. 그리고 빼기 16은 0이다. 이렇게 써낼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 이 10x 프라임에서 이 x 프라임이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 이거 일로 쓱 넘겨주면 자 10x 프라임은 8x 빼기 6y 플러스 16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x 프라임은 뭐야? 라고 하면은
조금 거꾸로 썼다. x 프라임을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고 x는 뭐다로 해야 되는데 x는 뭐다. 잠깐만요. x는 뭐다로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써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지막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를 찾는 건 맞는데 x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좀 주어진 게 요거거든요. 여기다 대입해서 끝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써놨던 거 어딨죠? 다시 날려버렸구나. 한 번만 더 쓰면 되지. 자,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상태죠? x 살려야 돼, x. 자, 그러면 y를 없애야 됩니다. 여기다 세배 하는 건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더하면 돼요. 그러면 10x 빼기 8x 프라임 이거 날라가면서 플러스 6y 프라임 빼기 16은 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x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얘들아? 10x가 지금 뭐예요? 8x 프라임 마이너스 6y 프라임 플러스 16 거의 똑같이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x가 뭐냐? 10분의 8x 프라임 빼기 6y 프라임 플러스 16이 맞죠? 그러면 있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x는 이게 맞아. 똑같 x를 이렇게 다른 문제로 대체했잖아. 얘를 어디다가 넣을 수 있다?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 맞아요? 왜냐면 내가 쏘는 이 xy는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y에 대한 부분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y를 살려주려면 거꾸로 여기다가 몇 배해서 아까 이제 333이었으니까 여기 3배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빼는 식으로 한다든지 하겠죠? 그럼 그때에 대한 요 y에 대한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걸 해서 여기 y제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근데 그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냐면은 식이 원래는 x, y라는 문자로 되어져 있던 식이 이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라는 문자로 바뀌어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 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이제 끝내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 풀말이 아닌 상태로 써야 되는 거, 특히 직선을 직선으로 대칭시키려면 그거 되게 단순한 문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과정이 꽤 좀 길어요. 심지어 이제 약간 자치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방향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한 거를 그냥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구해놓은 거랑 비교해봐봐. 5분의 4x 프라임 빼기 3y 프라임 플러스 8이다라는 거 잠깐만. 근데 왜 도가 거꾸로 바뀌어있지? 잠시만요. 문제 반대로 봤나? 나 거꾸로 봤네. 지금 얘를 여기에 대칭시키는 게 아니고 얘에 대하여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라고 했네. 아니 부호만 만들면 안 되죠. 아니 문제가 좀 바뀌어지. 근데 뭐 그냥 그거는 그거라고 치고 어차피 문제 종류만 바꾼 거니까 얘도 그런 식으로 해서 봐봐. 결국은 x는 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x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y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하고 나서 그거를 원래 있던 그 원본 xy에 대한 식에다 대입을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다. 이런 과정으로서 이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밑에 유제 같은 것들 풀면서 좀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선행 진도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서 그 내신을 좀 저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밀려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상이 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워크북 있죠. 워크북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한 문제만 하자. 한 문제.
자, 요거 있죠. 요거랑 44번 있는데 44번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실 어려웠을 거고요. 43번 혹시 푼 사람 있습니까? 요 문제? 없나요? 요거 질문이 남세요. 다 좀 해봤는데 어려웠던 거죠. 잘 봐봐. 이거 따지면 얘기할게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기울기 m의 방향으로 두 원 사이로 움직여 지나간대요. 이렇게 쏙 해가지고 좀 챌린지 하듯이 부딪히고 지나가고 했는데 이 두 원 얘랑 얘에 대해서 어느 원과도 교점을 갖지 않으면서 통과할 수 있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그럼 이게 어떤 의도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짜리다. 자, 그리고 얘하고 지금 보면요. 접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 중심이고 반지름이 현재 둘 다 2인 상태이므로 여기에 좌표는 마이너스 2,10 여기에 좌표는 0,0까지는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면 딱 쌤 포인트를 짚어줄게.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쓱 통과한다는 건요, 이렇게 두 개의 그 거리의 상황이 이 지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커야 된다는 거거든요. 같아 버리면은 접해 버리는 거니까 교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접점이 있는 접선을 그어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접선이 있는 접점을 그어놨다라고 한다면 이 두 사이를 이렇게 살살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접하는 그 두 접선 사이에 요 거리 있죠? 거리를 D라고 치면은 이 D가 얘의 지름 자체가 6이니까 6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이게 그냥 통과만 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때 막 양쪽으로 막 낑겨서 지나가려면 등으로 붙여도 상관없는데 교점 아예 갖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셔요? 그럼 이런 식으로 평행되어진 직선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을 찾는 거.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 한다? 각각에 대해서 이걸 L1이라고 치고 이걸 L2라고 치면은 L1, L2를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기울기를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아예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L1에 대한 식이 뭐냐라고 하면 Y는 mx라고 쓰고요. 플러스 여기를 잘 모르니까 뭐 잠깐 k1 정도로 써놓을까요? 자, 얘도 y는 mx. 자, 쟤는 절대 모르니까 얘도 잠깐 k2 정도라고 써놓을까요? 괜찮나요?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돼. 근데 요 k 값들이 뭔지를 그러니까 지금 k는 내가 임의로 잠깐 잡은 거잖아. m으로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게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즉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중심과 요 직선까지 거리가 몇이 돼야 되는 게 맞아?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돼 라고 나올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서 거치는 게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일반형으로 넘겨줬겠죠. 이런 식으로 넘겨놓고 나서 얘 중심이 이제 마이너스 2,10인 상태죠. 그럼 그때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뾱뾱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빼기 10 플러스 k1.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참아야 돼요. 이게 지금 몇인 거야? 2야 2. 그리고 이게 쓱 해가지고 양쪽 제곱하면 자 천천히 써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써낼 수가 있죠. 그치? 그리고 요거 풀어주면 이제 4m 제곱.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자꾸 묶을게요. 이렇게 묶자. 그리고 2배의 뾱뾱. 이것도 플러스 그냥 쓸게 얘들아.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거 막 내가 너무 바꿨나? 원래 이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제곱하니까 그러면은 2배의 뾱뾱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해 주면은 이렇게 되어졌죠. 얘가 지금 4m 제곱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4m제곱 4m제곱은 날려주는 상황이 될 거고요. 나 어차피 지금 뭐가 궁금해? K1이 궁금한 상태인 거거든요. K1이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원래 더럽구나.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얘들아 하나 얘기해줄게. 이거 사실 요거 근데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원래는 맞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공식 있었던 거 기억해요? 이거 원방 공부했던 친구들?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의 위의 점 주었을 때에 그리고 기울기 주었을 때 그 다음에 밖에 점 줬을 때 세 가지로 공부했죠. 예전에 이런 거 보면 기억나요?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너가 이거 직접 다 쓰려면 좀 힘드니까 저 공식 갖고 오면은 너 금방 풀 수는 있어. 요거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저 공식을 자주 쓰지는 않는데 이거 그냥 끝까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20K1 플러스 100 그리고 빼기 4 그리고 빼기 4mK1 플러스 40m 자 그리고 요거 합쳐주면은 K1 제곱 빼기 4로 묶어서 m 플러스 5에 K1 그리고 요거 다 맞았으면은 40m 플러스 96 그럼 이때 K1 인수분해는 잘 안되는 거 같죠? 네. 그러니까 K1 구해주시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AC 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위에 거 풀어주면은 4m 제곱에다가 2호 10에다 40m에다가 5, 25를 했으니까 100이에요. 거기서 40m 플러스 빼기 96을 해주면 결국 남는 거 4m 제곱에다가 40m들 날라가면서 플러스 4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놓기를 4m 제곱 플러스 4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되셔요? 자 그러니까 이 K1은 이 플러스 이것 또는 마이너스 이거 다 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플러스는 위쪽 값일 거고 마이너스는 아래쪽 값이겠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한 거는 두 접선 중에서 저 위의 원이니까요. 아래쪽 접선이 필요로 한 거예요. 아까 너 K1 드디어 나왔어. 이거 뭐 나온 거였어? mx 플러스 자 아래쪽이라 했으니까 2의 m 플러스 5의 빼기 루트 이거도 4를 빼놓을 수가 있겠네요. 2배의 m제곱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돼요? 그리고 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날려나? 자 요거 지워도 돼요? 여기 지워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공식으로 공부했던 거 있죠? 공식으로 했던 거 여러분들 책 잠깐 어디 피냐면 그 교재 있죠? 교재에서 앞에 3단원 빨리 펴보세요. 정석 그 옆에 친구를 잠깐 봐요. 3단원 빨리 펴. 이것 같은 얘기다. 3단원에서 페이지 어디 보냐면요. 어디 펴요? 지금 얘기해 줄게. 네. 27분. 아니 3번은 뭐래 막 여기 있다. 5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빨리 펴보세요. 자, 거기 51쪽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온 것 중에서 기울기 주어지는 상황에서의 그 공식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네. 아래쪽에? 여기. y는 뭐라고 써 있어요? mx 제곱 플러스 1. 좀 그런 식으로 써 있지. 그
근데 사실은 그것까지 쓸 수 있으면 너가 이거 직접 유도까지는 안 해도 돼라는 거야. 근데 사실 나는 뭐 암기를 하면 좋지. 하지만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기서 이게 얘는 이제 원점 자체가 중심으로 훨씬 쉽죠. R 루트니까 2루트 m제곱 플러스라 쓰면 되는데 이거 위쪽이 맞아 아래쪽이 맞아? 아래쪽. 아닙니다. 얘는 지금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아니면은 여거 둘 중에 뭐 선택하냐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끝났어. 아까는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위아래 중에서 아래쪽 이 원의 아래쪽 여기서는 이 두 개 중에서는 위쪽이야. 그러니까 위쪽이라는 건 풀마 중 플러스로 바꿔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되어진 게 맞겠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잘 들어봐. 이제 중요한 얘기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쉬워진다고. 이거는 지금 이동이 돼 있는 즉 중심이 원점이 아니니까 복잡했는데 만약에 얘들아 이것도 원래대로 치면은 그냥 선생님 이것도 공식 쓰면 mx 풀마 r 루트 m제곱의 r은 어차피 2니까 이 상태가 맞았었죠.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얼마만큼 이동한 셈인 거야 사실. x축으로 2만 y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0만큼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야 그럼 나도 같이 가 해가지고 너도 똑같이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이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10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 풀어주면 mx 플러스 2m 플러스 10이고 풀마 중에서 마이너스만 가져온 게 이건 거야. 딱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울기 줬을 때 공식 같은 걸 알면은 조금 더 속도가 많이 붙었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현재 얘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기억해요? 여러분들 점과 점 공식 알죠? 점과 직선 공식 있죠? 직선과 직선 공식은 뭐였어요? 보통 모르면 그냥 한 점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쌤이 이거 알려줬었죠. 어차피 얘나 mx 빼기 y까지는 똑같잖아. 그럼 여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제곱까지 똑같이 쓰고 원래 여기 절대값 들어가는 게 맞고 그죠? 근데 다만 여기서 뭐해서 뭘 하면 된다? 여기 절편값에서 여기 절편값만 빼주시면 돼요. 한쪽 절편에서 한쪽 절편값만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걸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더 크죠? 참고로 이게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야겠네. 여기서 요거 빠지면은 절대값 빼버려도 됩니다. 요거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4의 루트 m제곱 플러스 2. 이게 거리예요. 두 직선 사이 거리. 그게 지금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 6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얘들아 땡큐가 있는데 되게 복잡해지면 땡큐가 있어. 뭐냐면 요렇게 보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2배의 m 플러스 5가 맞고 요렇게 하면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쓱 넘겨주면은 요게 사실 10이에요 10. 아우 그럼 이제 요거 이렇게 쓱 마저 해가지고 뭐 하면 된다? m 플러스 5의 제곱은 이거 이 약분까지 했다고 하면 25의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써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마저 풀면은 정답이 m에 대한 값의 범위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됩니다. 그럼 이거 여기만 살짝 지우고 마저 풀어주면 24의 m제곱 자 여기서 10m이니까 빼기 10m 그리고 5, 25 넘어가면 없어지니까 이거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2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어지면서 결국 m의 값이 12m 빼기 5니까 m은 0보다는 크고 12분의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건 딱 요 상태, 요 상태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알겠지만 이거 총 10 중에서 2 빠지면 딱 6이야. 이건 낑겨버려. 아 이러면은 이제 못 지나가. 넌 못 지나간다. 그럼 여기서 쪼쪼쪼쪼 해가지고 조금 더 커지는 어떤 순간까지고 어떤 순간이라는 걸 넘어가 버려서 예를 들어 이렇게 확 커져. 아, 이렇게 돼버리면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보다 조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쏙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좀 도전 문제 쪽이 어려울 만한 문제들이 있죠. 자, 일단 요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이 여러분들 목요일 우리는 싹 피해 갔어요. 명절을 싹 피해 갔습니다. 아니 어차피 다른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과제 어디까지만 해오면 될 거 아니면요. 목요일이죠. 연습 문제 좀 남았죠. 3단원. 그것도 이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3단원 연습 문제 끝내오고요. 정석 교재 있잖아요. 정석 교재 오늘 나간 부분 있죠. 거기에 유제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제까지. 그러면 할만하죠? 그 정도까지 숙제를 하시고 선생님 어제 단톡방에도 다시 한번 정확히 남겨줄게요. 알겠죠? 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내신 부분 좀 하면서 질문이랑 그렇게 받겠습니다.